내 20대 때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넌 사회성이 너무 부족해. 그리고 너무 뭐 소심해. 뭐 투쟁심이 없어. 적극적이지가 않아. 뭐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가 자라온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사회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자라온 것 같다. 그렇다고 이게 나의 성장 환경을 마냥 탓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자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 맞는 인생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과거에 날 비판했던 사람들 말처럼 모든 사람이 다 사회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닌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사회성을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성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자신의 가치관이고 신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자신의 우월성이 입증이 되니까. 만약 그분들이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말하진 못했을 것이다. 네가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말했을 것이다. 생색내는 부모, 권위주의적인 부모, 자녀를 자신의 무력감을 치료해주는 치료약으로 생각하는 부모, 자신이 어린 시절에 채우지 못했던 애정욕구, 일체화된 소망을 대신 채워주는 존재, 부모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부모,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아온 사람은 아이의 자율성 획득이나 개성의 진전, 그 다음에 자기 표현 같은 것을 아이로 하여금 단념시키게 만든다. 아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내가 개성을 갖는 것, 내가 나다워지는 것,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 한마디로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나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해주는 도구로서 있길 바라는데, 자녀가 자신을 마냥 존경해주기만 바라는데, 자녀가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자신의 개성을 발달시키면 그 아이는 독립하게 되어 있고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만큼 많이 의존했던 부모는 그런 자녀의 독립성을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너는 너로서 존재해서는 안 돼. 넌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런 메시지를 암암리에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아이는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게 되고 매사에 소심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된다. 그리고 어딜 가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비난할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개성을 포기하고 자신의 자율성을 포기하고 자기 표현하는 것을 포기한 아이가 당연히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남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삶을 즐길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가져가기 어렵다. 이런 나와 같은 사람을 자기 억제가 심한 스타일, 자기 억제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항상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들로부터 항상 공격받고 있다 생각하고, 또 내 스스로도 내 스스로를 계속 비난하고 있다. 요즘 내가 샐러드에 꽂혀가지고 샐러드 파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근데 거기 점원들이 좀 예쁘셔가지고 뭐 샐러드 먹고 싶은 마음 반, 그분들을 얼굴 보는 거 반, 이런 식으로 거기를 다닌 지 한 몇 달 되는 것 같다. 주말마다. 그분들도 주말마다 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평일에도 사 먹지만 샐러드를 내가 그만큼 또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그 샐러드를 한번 시켰었는데 난 신경을 안 썼다. 왜냐면은 난 그런 자리 가면 항상 불안하고 긴장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늘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늘 불안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샐러드 잘 넣겠지 하고 그냥 받아갖고 나왔는데, 횡단보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점원이 쫓아와가지고 뭐 빠뜨렸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서 낚아채서 가져가더만 다시 빼먹은 걸 넣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면서 집에 와서 딱 봤는데 또 뭐가 빠진 것이다. 중요한 게 샐러드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그래서 다음날 가가지고 이거 빠졌다고. 근데 나와 같이 불안과 긴장도가 높은 사람은 그런 말 하기도 쉽지가 않다.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거 진짜 말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용기 내서 말했는데 이 조모는 이제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하고 이제 나왔는데 나 같은 스타일 사람은 그다음부터 그 가게를 가기가 더 어려워진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보통 사람에게는 별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근데 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일이. 다른 사람과 대립한다거나 충돌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밉보이는 거, 그런 것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왠지 내가 가면 그분들이 싫어할 것 같고, 저 사람 또 왔네 하고, 막 싫어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다. 그래도 어쨌거나 난 샐러드가 또 먹고 싶고, 그분들이 뭐 나를 좋아해 주기는 틀린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맞서야만이 내 마음이 단련되고 성장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해서든 다시 들어갔지. 그 앞에서 꽤나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서성거리다가 분명히 이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또 왔다고 날 안 좋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나는 이미 나만의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고 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억제형 인간이야. 자기가 공격받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 그래서 스스로를 억제시키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사랑받는 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억눌러야만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아빠 엄마가 내 솔직한 본성을 억누르고 그분들 뜻에 맞춰줬을 때만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내 이 신경회로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딜 가나 내 자신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침묵하고 자기 표현 안 하고 사람들 기대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 그게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내 자신을 공격해야만 내 본성이 억눌러지는 거니까 당연히 항상 불안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가 피곤한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나 같은 스타일의 사람은 부당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맞서지를 못해. 저항하지를 못해. 그냥 받아들이지. 다른 사람과 대립한다는 거, 싸운다는 것은 내 심리적인 그 안정에 굉장한 이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평가하나가 그게 곧 나의 가치가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 사람에게 나의 나쁜 모습을 보여준다? 그건 정말로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되는 거지. 내가 고립될 수도 있다는 무서움, 그리고 죄책감.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내 스스로를 비난하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버리는 거지. 예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 직장에서 처음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 나한테 안 알려줬고. 그래서 내가 뭐 안 알려줬기 때문에 난 모르니까 그냥 뭐 실수를 했나 보지.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가겠다고. 토요일 같은 때는 그 사람은 좀 먼저 보내주는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런 룰이. 나는 모르니까 그냥 계속 있었지. 그 사람도 내가 가라고 안 하니까 그냥 있었던 거야.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난 모르니까. 근데 그게 서운하다고 내가 아직 출근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내가 출근하니까 나를 부르대.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동안 다른 직원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날 공격하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뭐 큰 내가 잘못한 것처럼. 좀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나한테 뭐 날 막 원수 대하듯이 대하고 막 그러는 거여서. 근데 나는 부당하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잘못했다고만 했어. 무서워서. 혹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나쁜 인상을 심어줄까봐, 미움당할까봐, 혼자 왕따 당할까봐 내가 다 잘못했다고 했는데 한 번씩 생각해보면 너무 화나. 자기들이 나한테 알려줘야 내가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만에 그런 룰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일은 수두룩해.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억울한 일 당한 거, 학교 생활에서 억울한 일 당한 거는 수두룩해. 근데 그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야. 내가 억지형 인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심리적으로 신경증 환자라고 하는데, 신경증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존경하는 기준이 두려움이야. 공포심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위협이 된다, 이 사람이 만만치 않다, 이 사람이 좀 무섭다 싶으면 이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 잘해주고, 존경해주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뭐 나한테 해코지할 할 사람도 아니고 후원이 두렵지도 않은 사람이다. 그냥 만만한 사람이다 싶으면 그냥 깔보고 무시해. 이게 바로 신경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마음이 성숙한 사람, 자아가 확립된 사람들은 존경의 기준이 친밀함이야. 신경증이 있는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가족이나 친구들 같은 그 낯선 사람한테는 막 잘 보이려고 애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는 그렇게 착한데 집안에 들어오면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게 바로 신경증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존경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낯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잘해주게 되지. 좀 친했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편해지고 만만해지니까 내 불안이 해소되면서 내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함부로 대하고 깔보고 막. 근데 마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기준은 친밀함이야. 그냥 오히려 낯선 사람한테는 거리를 두고 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은 오히려 더 존경해주는 게 마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냐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야 이게. 마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존경해주고 더 잘해줘. 막 선을 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아. 근데 보통 우리는 낯선 사람일수록 더 불안해하고 더 잘해주고 잘 보이려고 애쓰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지. 특히 막 엄마한테는 더 쉽게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좀 약하다. 그런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지. 근데 마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존경의 기준이 친밀함이야.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가, 자기와 얼마나 마음을 많이 나누었던 사이인가, 그걸 기준으로 존경을 해.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더 존경해 주는 거지. 더 소중히 하게 대하고. 보통은 그 사람을 잃어버린 다음에 소중함을 느끼잖아. 보통 사람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친구가 해외로 떠난 다음에 친구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애인과 헤어진 다음에야 그 애인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게 마음의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이고 구분하는 기준이지.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억울한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만약 그 사람들한테 내가 존경받고 싶었으면 나도 막 그 사람들한테 화내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나도 그 사람들한테 막 화내고 이건 부당하다 내 의견을 표출하고 그랬으면은 그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쉽게 부당한 대우를 나한테 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했던 것은 무시하고 막 나를 그랬던 것은 나는 전혀 표현을 안 하거든. 싫은 소리 안 하거든. 그냥 하하 웃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지. 얘기가 많이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과거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나에게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사회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성장 환경, 성장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이고 나와 같은 이 성장 환경이라면은 누구라도 사회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은 나에게 걸맞는 길을 걸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애정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 좀 봐줘, 나 이렇게 대단해 라고 지금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런저런 요구, 너는 왜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하냐, 어쩌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과거의 사람들이 나에게 쉽게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억지형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내 의견도 내세우지 않고 내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면이 있지. 보통 사람 같으면 날 비판할걸? 야, 그게 뭐 어때서 왜 너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있냐. 그 사람들이 뭔데? 그 사람들은
네 뭐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너에게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뭐하러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냐. 근데 나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도 이렇게 신경을 써. 그냥 모든 대상을 향해서 애정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받길, 인정받길, 그냥 어떤 대상이든 무차별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직원들한테조차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그러는 거지. 더군다나 내가 좀 관심이 있었고 예쁘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럼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겠지. 거기에다가 내가 왜 그런 거 빼먹었냐고 또 뭐라고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커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샐러드 그거 먹고 싶어도 먹지 말까? 단념할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지. 근데도 나는 오늘 사왔어, 샐러드를. 그런 걸 다 뚫고. 이것만으로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는 나만의 길이 있다는 거지. 나에게 어울리는 길이. 과거에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날 비판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막 경쟁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게 당연한 사람일지도 모르지.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은 불안하고 긴장해서 주눅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거의 공황 상태야. 그리고 집에 오면은 녹초가 되어 있어.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지고. 이렇게 불안하고 긴장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불안감 때문에. 그냥 나 같은 사람들은 뭐 혼자 있는 게 좋고, 혼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많이 없는 곳, 조용한 곳, 그런 곳을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들 기준에 있어서는 오늘같이 나처럼 샐러드 그 사 먹으러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오히려 날 비판할 거예요. 왜 이렇게 겁이 많냐고. 근데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내가 이렇게 그래도 샐러드 사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많이 그 앞에서 서성거리고 고민했지만 들어갈까 말까. 이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날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 나를 경멸할 것이다. 막 그런 온갖 망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샐러드 사와서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지. 내 직업이 물리치료사에서 하는 말인데 물리치료사 하다 보면은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걷기, 뭐 계단 오르기, 신발끈 매기, 물컵 집어들고 물 마시기, 글씨 쓰기. 이건 보통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 선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후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우리 몸에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행동들이거든. 이게 우리 몸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으면 이 뇌가 신경계가 근육을 잘 조절해서 운동을 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이게 굉장히 이거 글씨 쓰는 것조차도 신발끈 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그럼 만약에 그런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통 사람들은 신발끈도 잘 매고 밥도 잘 떠먹고 글씨도 잘 쓰고 그러는데 나도 얼른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걸 막 덤벼들어서 뛰어들어야 될까? 나는 왜 이런 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나 하면서 절망해야 될까? 그건 아니잖아. 사람은 각자 자신의 운명과 입장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어도 신체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지. 그럼 그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보통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학교 가고 직장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나도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운전하고 다 할래. 그럼 무리한 욕심이 되는 거지.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야 가능한 사람들도 있어. 나 이 말 하면 죽임 당할 거야. 살해당할 거야. 그런 기분을 뛰어넘어야만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장애,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나와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되지. 그냥 결론적으로 나는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맞는 목표, 나에게 맞는 인생이 따로 있는 거지.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은 웬만하면은 혼자 일하는 것, 혼자 지내는 거,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그런 것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없잖아. 사람은 각자 자신의 운명이 있다. 각자 가야 될 길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존중해주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길을 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기준에 맞춰야 되고 난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말투가 많이 변했네. 처음엔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지금은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말해버렸는데 나도 유튜브 찍을 때 나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반말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말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그래도 다음 영상 찍을 때는 또 어떤 말투로 나올지는 몰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